대표적인 고전 소설이지. 이생규장전 할게. 이 소설은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이 얼마나 사랑이 절절하면 이승과 저승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보통 헤어지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죽었는데도 다시 만나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랬으면 그랬을까. 자, 그러면 본문하고 정리해 줄게. 이경쯤 되어 라고 시작하네. 이경.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초저녁이 일경이잖아.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이경은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옛날에는 2시간 단위였으니까.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대들보를 비추었다. 자, 괄호 묶어볼까?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대들보를 비추었다. 일단 분위기는 신비로운 분위기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신비로운 배경, 분위기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회랑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길이가 긴 집을 말하는 건데 그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결론적으로 얘기해볼까? 발걸음 소리 누구의 발걸음 소리지? 죽은 최 씨지. 죽은 최 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뭔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최 씨야. 최 씨. 이생 앞에 나타난 건 바로 최 씨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죽은 최 씨가 눈앞에 나타난 거지. 사실은 이생은 최 씨가 죽었다는 거 알아. 근데 나타나니까 믿은 거야. 환생했다고 믿은 거지.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다. 자, 밑줄 쳐볼게.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있지만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까지 묶었어. 밑줄 쳤어. 왜? 비현실적 요소고 전기적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믿는 거야. 말도 안 돼.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이다. 양가. 좋은 집안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 바느질하기에 힘쓰고 여자들이 익히는 거. 시와서 시는 시를 짓는 거고 서는 글씨 쓰는 거야. 인의 어짐과 의로움이니까 이게 기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배웠단 말이야.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좋은 집 딸이 배우는 거 다 배웠다는 얘기야. 오로지 규문이라는 게 집안 가문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이 바로 규문인데 그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얘기지. 서류적 표현이고 집 밖의 일은 잘 모른다.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게 이생규장전이잖아.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게 이생이 규장이란 얘기야. 제목과 관련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최 씨는 세상 물정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생이 와가지고 몰래 자기를 훔쳐보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달라졌다라는 얘기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이 얘기는 최 씨가 이생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고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결혼했고 휘장 안에서는 보통 휘장은 여자들 방에 이렇게 둘러놓은 장막을 말하는 거야. 인테리어라고 해도 좋고 아무튼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은 마음속의 감정을 말하는 거고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여기서는 사랑이지. 은혜로운 사랑. 은혜로운 사랑. 이게 바로 은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평생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웠어. 자, 슬프다.
자, 슬픈 건 이유가 뭘까? 도적을 만나서 죽은 거야. 부끄러운 건 뭘까?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잖아. 그래서 슬프고 부끄러운 감정이 이생한테는 생긴 거야. 자, 봐봐. 도적한테 죽은 최 씨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퍼. 부끄러운 건 뭐야? 그런 최 씨를 지켜주지 못한 거. 자, 그 다음에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평생 백년해로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행액, 도적이 나타난 거지. 여기는 홍건적인 아니다. 뜻밖의 행액은 홍건적인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백년해로 한다는 얘기고, 홍건적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도 못했어.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 누군데? 홍건적이고, 몸을 내맡기지 않고 라는 얘기는 여기 내맡기지 않는 얘기,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 자,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 이 말은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지. 차라리 더럽게 사느니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최 씨 여자도 사람인데 죽는 거 두렵지 않겠어? 근데 천성, 타고난 거지, 그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으로 하면 두려워서 못할 거지만 천성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장을 한번 괄호 묶어볼까? 외진 산골짜기에서 쭉 해가지고 한스러웠습니다. 이게 최 씨가 이생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품은 한이란 말이야. 한스러움.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자, 괄호를 묶어볼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여기까지. 이거 유교에 관련된 거지. 유교에 관련된 거니까 유교적 태도. 자, 최 씨는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저런 태도를 취한 거지. 목숨이 가볍다는 얘기는 가볍게 버릴 수 있다. 세잔한 몸뚱이를 망정. 세잔하다는 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고,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죽는 것보다 치욕을 면한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건 애간장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야.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 애간장이 끊어졌다. 애간장, 마음속에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애간장이 끊어짐, 이런 뜻이야. 그 부분은. 자, 불쌍히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지.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자, 걸어붙고 볼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라고 한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은 최 씨가 죽었는데 죽은 것 자체보다도 아주 처참하게 여기저기 시신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처참한 최후를 말한다.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즐거운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근심과 원한만이 가득하다.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년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자, 추연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저도 이승으로 돌아온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불교적 세계관을 말한다.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니까.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약속. 옛 맹세가 뭐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백년해로 하는 거. 자,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자, 밑줄 쳐볼래?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자,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 여기서 최 씨의 어떤 당시 연인하고 다른 적극적 여성상의 모습이다. 지금 와가지고 옛날에 맹세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찾아왔다는 것도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준 거고. 자,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하였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백년해로라는 거.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라는 건 원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에 대한 생각을 다 이야기하고 풀어버렸어.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서 묻자 최 씨가 말했어.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골짜기에 가면 거기 우리 재산 다 묻어놨어요. 이생이 또 물었어.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최 씨가 대답했어.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그간의 정해를 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생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최 씨는 죽은 사람이야. 알았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난 거야. 현실과 초현실이 만난 거지. 비현실이. 나란히 잠자리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아무산 아무골짜기에 찾아갔어.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어. 그들은 양쪽 집안의 부모님의 유해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가지고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작했다고. 자, 여기 자, 오관산 거기 묶어볼래? 어디냐면 오관산 기슭에 합작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효와 관련된 것도 효. 조선시대 그 효, 유교 사상의 효와 관련된 거야. 끝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수습한 거지. 그리고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했다. 이게 바로 유교적 이념인 효의 실현이야. 그 뒤에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관심이 없어. 인간사가 관심이 없단 말이야.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이 기륭사를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때 해야 될 일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두문불출. 우리가 얘기하는 두문불출이라는 한자성어가 바로 이거야. 문 잠가버리고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슬좋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게 금슬이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생이 세상과 단절한 거지. 세상과의 단절 끊어버렸단 말이야. 최 씨하고만 지낸 거야. 자, 어느 날 밑줄 치고 이런 보통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전환이란 말이야. 전환.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데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3번이라는 건 처음에 만났을 때 부모님이 반대해서 서로 떨어뜨려 놨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홍건적이 나타나서 이별을 했어. 지금은 죽었잖아. 최 씨가. 살아있는 이생하고 만났는데 죽은 사람 어디로 가야 돼? 처승을 가야 되겠지. 3번 만남이 있어서 좋았는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계속 이별이 있잖아. 이별. 저승 명부에 있기 때문에 최 씨는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죽은 사람 3번째 이별이겠지. 그지? 3번째. 처음에 이생과 최 씨가 만났을 때 이생의 부모님이 이생을 딴 곳으로 보냈단 말이야. 절로 보냈나? 그때가 첫 번째 이별. 홍건정이나 다 2번째 사별. 3번째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저승의 명부가 있는 최 씨가 떠나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어.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어.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답니다. 라고 그래서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답니다. 이거는 자 괄호로 묶어볼래?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다. 이건 개인과 운명의 대결이야. 운명의 대결. 갈등이라고 하지. 자,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은 없단 말이야. 떠나야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 밑줄 쳐볼래?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환생시켰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최 씨가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이생과 최 씨가 아직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은 아니지만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환생시켜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답니다. 라는 얘기는 생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계속 산 사람하고 같이 살 수는 없다. 중략. 이 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에 갈지언정.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에 갈지언정. 따라가겠다. 헤어지기 싫다. 무료히 심심하게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난 심심하고 지루해서 안 되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지난번 난리는 뭐야? 이건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야. 홍건적 침입 때를 말한다.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겠소?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었던 건 최 씨 당신 덕분이요 라고 얘기한 거야. 옛 성현에 말씀하시기를 자 밑줄 쳐볼래? 어버이 살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이것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유교적 이념이지. 유교적 이념 중에 효에 해당되는 거다. 당신 천성이 정성이 너무나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자, 부끄러움 밑줄 쳐볼까? 부끄러움이 뭔데? 구체적으로 부끄러움이 뭘까? 자, 이게 뭐냐면 홍건적 침입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신만이 살아남은 거야. 그게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고. 자신만 살아남았다. 부모님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자신만 살아남은 게 부끄러움이다.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지, 그지?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는 이 죽은 사람 이름 적어놓은 거지, 그지?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없답니다. 운명을 따라야 된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설득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죽었는데도 저승에 안 가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 때문에 죄가 없는 당신이 해를 입게 된다. 괴로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 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유해나 거두어서 비바람과 햇빛 아래 그냥 놔둥글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최 씨의 부탁이다. 떠나면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해달라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이생규장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 소설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이 지어놓은, 김시습 아주 한문 천재지. 한문 소설이야. 한문 소설. 금오신화의 5편의 비현실적 이야기 중에 한 편이고 전기 소설에 해당된다. 비현실적, 전기적.
명혼 소설이라고도 불러. 명혼. 명혼이 뭐야? 혼백. 죽은 사람의 영혼. 뭐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야. 굉장히 성격도 그래. 전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만나지? 행복하게 사는 낭만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 결론은 비극적이야. 왜? 마지막에 또 이별로 끝나니까.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왔잖아. 두 번째 이별은 그 홍건적 때문에 이별한 거야. 아니? 시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기적 작가 시점이지.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해석평가 결론 내린다. 개입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생규장전의 내용상의 특징은 뭐냐면 3번 만나고 3번 이별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 다음에 토탈이야. 토탈. 유교, 불교, 도교를 선이라 그래. 유불선 이런 것들이 혼합돼 있다. 혼합.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 도교를 선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처럼 아주 신비로운 배경. 이유는 뭘까?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데 예사가 아니지요. 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 자체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났다. 이 자체가 전기적인 거지. 전기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최 씨는 자기가 찾아왔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옛맹설이 있지 않았다면 당신도 허락하시지요. 라고 와서 적극적인 여인상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거 전반부. 원래 이 전반부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이생하고 최 씨가 아까 담장을 엿본 게 이생인데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장면이잖아. 그 결혼하는 장면은 앞부분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현실적이지. 현실적인 앞부분에 비해서 죽은 다음에 만나는 건 뒷부분은 비현실적이다. 전기적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운명이 뭔데? 죽음. 그 다음에 이들이 헤어지는 거는 사회와의 갈등도 있어. 왜냐하면 사회가 뭐냐면 홍건적의 침입이란 말이야. 홍건적 침입. 이거는 이 홍건적의 침입이라는 게 사회적 변동인데 그것 때문에 이별하게 되니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도 있고요. 죽음이라는 운명과의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나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뭐냐면 이생과 이생 아버지의 갈등. 이것도 개인과 개인의 갈등. 그러니까 여기 갈등 구조가 3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생과 아버지, 개인과 개인의 갈등. 그 다음에 홍건적의 침입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인데 이건 죽음이란 말이야. 죽음. 거역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최 씨가 돌아간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생은 최 씨를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와 동시에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 고마움이 뭘까? 자기가 자식의 도리를 다 한 게 최 씨 덕분이다. 라는 얘기야. 물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두문불출하고 최 씨하고만 있었지. 알았니?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어떻게 얘들은 환생했을까? 최 씨가. 자, 둘의 인연이 아직 안 끝났다. 그다음에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라고 환생시켜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생은 같이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죽읍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렇지만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 곁에 있으면 산 사람에도 해가 된다. 이생을 위해서 떠나는 거야. 마지막 부탁은 자기 유해를 수습해달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지. 최 씨의 부탁은 이생한테 자신의 유해를 잘 수습해달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결국 생과 삶과 죽음의 어떤 운명 때문에
이별하게 된다. 이게 지금 이생규장전의 내용이란 말이야. 앞부분도 잠깐 말했으니까 앞부분의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기 바래.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온 이생규장전. 반복하고 복습해요.